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오늘은 커피값 계좌, 커피값 모아서 하는 주식 투자 9주차입니다. 지난주까지 8주차까지는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원금이 90만 원이었고 거의 이제 90만 원 정도가 다 돼서 이제 원금을 회복을 했었는데요. 이제 9주차 때는 요번에는 이제 원금 90만 원에 92만 1,664원으로서 한 뭐 2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이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8주차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빨간색들이 더 이제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빨간색과 하락하는 파란색들이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번 주에는 뭐 빨간색이 보시면 두 개밖에 없죠. 이제 아니 파란색이죠. 하도 이제 하락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파란색이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모레 GU와 서한만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빨간색으로 양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뭐 크게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매달 이제 30만 원씩 입금 4월 25일이 되겠네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월급이 들어올 테니까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월급이 들어온 걸 가지고 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원금은 120만 원이 되겠죠. 이제 그 120만 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매수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뭐 수익률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참 뭐 어떻게 보면 좀 계좌가 좀 버라이어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계좌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을 처음 시작했던 보시면 하락을 처음 시작했던 한 3주차 정도, 4주차 정도부터 이제 하락이 많이 시작됐네요. 이제 3월 13일 정도가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이었는데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0%까지 이제 3월 20일만 해도 마이너스 30%까지 갔던 계좌가 이제 다시 6주차에 마이너스 1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1%, 저번 주에 이제 원금까지 회복을 했다가 요번에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8주 차에는 제가 이제 한국경제TV나 삼성증권, CJU 이런 것들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9주차 때는 별도의 이제 매수하는 것은 없었고요. 이제 예수금이 6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들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뭐 매수를 하지 않을까. 하락하는 좀 날에 저는 주로 이제 하락하는 날에 주식을 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리 이제 분할 매수를 하도 오르는 날보다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날, 그러니까 아니 매도하는 날이 아니죠. 이제 장이 빠지는 날 이제 좀 사는 편인데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장이 지금 너무 좋아서 뭐 별로 사고 싶은 날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 영상을 마치고요. 요번 커피값 계좌는 마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블로그에 이제 제가 올렸던 글인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동학개미 운동의 두 가지 양상이라고 해서 요새 뭐 개인들의 매수 행태에 대해 매수의 그런 형태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블로그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요 영상 뭐 밑에 블로그 주소도 뭐 한번 링크를 해볼 테니까요.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구경하셔서 이제 글 같은 것들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퇴직연금에 대한 거나 뭐 요새 많이 관심 있어 하시죠. 퇴직연금 DC형 가입에 대한 거나 예전에 제가 뭐 미국 주식 투자했던 거나 뭐 본계좌나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에 제가 볼 때 이제 첫 번째 양상은 일단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들은 지금 요게 보면 3월 15일부터 이제 4월 15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거든요. 요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개인들은 보시면 이렇게 뭐 9조 원 정도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것들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셨었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게 주식은 매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은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단순히 생각하면은 하방에 뭐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 포지션이 이렇게 뭐 앞으로 한국 증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선물이나 이런 콜옵션, 풋옵션이라고 불리우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3조 2천억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파생 상품의 시장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승에 베팅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도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풋옵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떨어졌을 때 이득을 보는 상품이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개인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걸 하시는 분들과는 반대죠. 이제 주식은 매수를 하셨는데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락했을 때 이득을 보는 상품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개인 같은 경우는 하방에 이렇게 아니죠. 이제 요 개인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요 개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개인들은 상승 주식시장이 이제 저가다라고 해서 이제 상승한다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풋옵션을 하는 개미들은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은 좀 이렇게 얽혀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 주식은 팔면서 지수는 상승할 거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주식은 또 사면서 지수가 하락하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이거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조금 보면은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첫 번째 매수 형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풋옵션 이런 것보다 이런 선물 시장보다는 이제 첫 번째 양상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렇게 9조 원이나 매수하기 때문에 상승을 베팅하는 개미들이 이제 첫 번째 양상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인버스라고 해서 여기 뒤에 안닿아 있는데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뭐 2% 떨어지면 그거의 2배인 4%만큼 상승을 하는 2X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수와 2배로 연동이 되는 이렇게 해서 하락했을 때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하락했을 때 돈을 버는 상품인데 요 한 달간의 동향을 보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뭐 얼마 안 되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좀 무시를 하고요. 이건 좀 무시를 하고 개인을 보면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그러면은 이거는 1조 8천억 정도를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게 100만 원 이게 제가 맞다면요. 뭐 저도 이제 선물 같은 건 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맞나요? 저도 이제 금액이 커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제 1조 8천억 같은 경우를 개인이 이제 하락을 베팅을 하고 있고, 이제 기관은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매물을 팔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양상을 설명드리면, 아까 위에서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하는 이제 개미들이 있죠. 이제 9조 원 정도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개미들이 있고, 이제 이분들처럼 뭐 이제 주식을 매입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매수를 하시겠죠. 바닥이라고 생각돼서 물론 단기간엔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요 분들은 이제 지수의 하락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1조 8천억 정도를 베팅하시겠죠. 이제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9조 원이고 이제 요 개인들은 1조 8천억이니까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더 뭐 금액이 크니까 더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식은 뭐 코스피가 2% 떨어지면 대충 뭐 2% 떨어지겠지만 이거는 이제 2배가 연동이 되니까요.
9조 원에서 대충 1조 8천억이 아니라 2조라고 대충 계산한다면 두 배의 변동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4조 원을 투입한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두 가지 양상이라고 쓴 게 이렇게 두 개의 반대로 베팅을 하고 있는 이제 개미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제 뭐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주식만 사서 앞으로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상방으로 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시는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반대편에서는 이제 하락에 중심을 두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도 인버스나 이런 것들을 해도 상관없지만 뭐 제가 볼 때는 투자 경험이 뭐 한 얼마 없으시거나 한 5년 미만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라고 할까요?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요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는 말씀 이유가 이제 주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사셨으면 조금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잡고 들어가셔도 이제 그냥 계속 오래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뭐 손해보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결국엔 올라가면 손해를 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 가격에만 영향을 받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를 갖고 있는데 2년 정도 후까지 기다리셨는데 너 2년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 2년 갖고 있으면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야, 너 주식 원래 10주 갖고 있었는데 2년 지나서 감가상각돼서 9주로 떨어졌어.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우량주를 사셨으면 조금 잘못 들어가셨어도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값어치를 판단하는 날이 오는데 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시간과 변동성에 의해서 그 가치가 하락합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면 돼요. 자동차나 집처럼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발생돼서 계속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제 코스피 차트고, 예를 들어서, 2018년 11월이죠. 여기 2018년 11월인데, 대충 2018년 11월 9일 정도에 이제, 여기 보시면 2018년 11월 9일에 코스피의 종가가 2086 정도 되죠. 2086 정도 되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의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연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였죠? 아까 2018년 11월 달 정도를 보면 이때가 한 2000 정도였거든요. 11월 외우기 쉽게 11월 30일로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날 한 2900 정도, 2090 정도 됐죠. 근데 여기 2018년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2018년 여기에 11월 여기 있네요. 2018년 11월 30일 날 2018년 11월 30일 날 요 종가가 이제 8,000원이었지 않습니까? 8,000원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8년 11월 30일 날 11월 30일 경에 2018년 11월 30일 경에 코스피의 종가가 2,000이었고 코스피의 종가가 2,000이었고 지금은 지금의 종가는 1,900이지 않습니까? 한 200포인트 차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018년 11월 30일 그 다음에 2020년 4월 16일
16일이 맞나요? 아, 17일이죠. 금요일 날. 17일이면 2018년 11월 30일 날 코스피가 2100 정도가 됐습니다. 2090 정도 됐는데 2100 정도가 됐고, 보시죠. 일별 시세로 아예 보겠습니다. 일별 시세로. 코스피죠. 코스피 일별 시세. (2018년) 11월 30일에 종가가 2096이니까 2100 정도 되죠. 2100인데 오늘이 얼마인가요? 17일날 끝난 게 1914죠. 1914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190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00포인트가 마이너스 200포인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덱스 인버스 2x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가 2100에서 1900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덱스 인버스 2x는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당연히 올라야 되죠. 그럼 한번 볼게요. 2018년 11월 30일을 볼까요? 이게 코덱스 선물 인버스고요. 2018년 11월 30일의 가격이 11월 30일의 가격이 7,900원이죠. 2018년 11월 30일 7,900원입니다. 7,900원. 근데 얼마죠? 지금 6,770원이죠. 6,770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인버스를 사셔가지고 아예 언젠간 떨어질 거야, 언젠간 주식이 이렇게 계속 오르겠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오르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다고 했을 때, 아니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뭐 그냥 한 가지 예니까요. 또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2018년 11월 30일에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코스피가 2100일 때, 이 주가 이게 떨어질 거다. 2100이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코덱스 인덱스를 산 거죠. 7,900원에. 근데 2020년 4월 17일 날 봤더니 1900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200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올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떨어졌죠.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정도로 제가 뭐 자세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도 제가 너무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이해도가 높진 않지만, 시간과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2배씩 변동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간과 변동성 팩트가 있기 때문에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잘 모르고 요새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인버스 사면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번다. 이제 코로나 이슈인데 어떻게 오르지 않겠냐. 인버스가 지수는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스토리 및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내가 존버했을 때 이게 떨어져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왜냐면은 주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들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물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꼭대기에 사신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주에 5만 원에 사셨다고 5만 전자하라고 불리울 때 되게 유명할 때 삼성전자를 하셨어요. 10주를. 예를 들어서 뭐 몰빵해서 100,000주를 사셨다고 해요. 1000주를 샀는데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어치를 사셨는데 3년을 버티셨어요. 그래가지고 버티셨는데 뭐 6만 원이 됐다. 삼성전자가 뭐 3만 원, 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6만 원이 갔다. 그럼 내 주식수는 어차피 1000주니까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된 겁니다. 감가상각이나 시간과 변동성에 의해서 손해보는 거 혹시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시면 돼요. 근데 이 인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 없거든요. 아니 주가가 더 올랐는데도 반대로 인버스 뭐 이런 시간과 변동성 팩터에서 따라서 차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상승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은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가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코덱스 인덱스를 지금 보시면 코덱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은 벌써 이제 외국인은 초창기에 이렇게 한 지분율이 8% 가까이 이제 하락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죠. 12,000원에서 이제 8%일 때 이때부터 팔기 시작해서 지금 외국인은 지금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이 더 지수를 더 하락시킨다고 해도 코덱스로 이런 걸로 이제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올린 건데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받아줄 물량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하락이 지속되고 지금 못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 사람이 다 산 다음에 그 거래량을 받아줄 신규 유입 세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 상태에서 과연 요것들을 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이거를 과연 받아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 지금 최근에 상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여기 차트로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외국인이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상승했고 이제 외인은 요 상승했을 때부터 팔기 시작해서 이제 다 털고 나갔죠. 털고 나가서 이제 거의 보유량은 제가 볼 때는 기관도 거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 이제 개인들이 다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물론 이제 코스피 자체가 너무 급반등을 하긴 했죠. 너무 급반등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 보시면, 1500까지, 1400 언저리까지 떨어졌던 게 거의 2000 올라오려고 하니까요. 이제 너무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투자를 결정하시는 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위험성도 좀 있구나라고 해서 투자를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9주차 이렇게 커피값 계좌를 말씀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좀 쓸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참고로 하시고, 제가 그리고 말은 이렇게 아는 것처럼 했는데 선물 이런 시장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거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많은 고수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시간과 변동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영상을 자세하게 보시고 저는 이제 대강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10주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